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유격수는 내야 수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포지션입니다. 유격수 수비가 흔들리면 내야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나아가 팀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만큼 유격수 수비는 중요한데요. 그만큼 수비 부담도 큰 포지션입니다. 이 수비 부담이 큰 포지션에서 타격까지 된다면 그 선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겠죠? 국가대표 유격수 계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유격수는 중요한 포지션인데요. 야구 역사 기록실에서도 다루었던 종범신 이종범 선수와 만두 박진만 선수도 이 국가대표 유격수 계보를 잇는 선수들입니다. KBO 리그 최초로 투수 통산 900경기에 출장한 상록수 류태근 선수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대표 유격수 계보의 시초 김재박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 5월 23일에 태어난 김재박 선수는 대광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를 졸업하여 1977년 실업야구팀이었던 한국화장품에 입단하였습니다. 이후 KBO 리그가 출범할 때 MBC 청룡에 입단하며 창단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만 28세였습니다. 이후 10시즌 동안 MBC 청룡, LG 트윈스의 내야를 지킨 그는 1991 시즌 이후 태평양 돌핀스로 트레이드되었는데요. 태평양 돌핀스에서 한 시즌간 활약한 후 그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재박 선수는 MBC 청룡에 입단하였지만 입단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는 그가 1982년 세계선수권 대회 당시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프로 선수는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는 세계선수권 대회가 종료된 후에 MBC 청룡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데뷔 첫 회 기록은 13타석이 전부입니다. 선수 시절 김재박 선수는 장타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컨택 능력은 준수한 타자였는데요. 적은 경기 수에도 불구하고 7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컨택 능력과 더불어 선구안도 좋은 타자였는데요. 데뷔 첫 해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삼진 개수가 볼넷 개수보다 많은 시즌이 없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주루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데뷔 첫 해를 빼면 커리어 내내 두 자릿수 도루를 달성할 정도입니다. 기록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당시의 유격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비력을 보유한 선수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고교야구 수준의 수비를 할 때 김재박 선수 혼자 프로야구 수준의 수비를 했다고 하니 말 다 했죠? 다만 데뷔가 늦은 탓에 그의 전성기도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의 통산 성적 역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80년대에는 경기수까지 적었음을 고려하면 짧은 전성기에도 1000안타에 가까운 기록과 500득점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이 오히려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거기에 도루 개수는 21세기 프로야구 선수의 기록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다만 그의 득점 생산력은 평균 이하인데요. 포지션의 특성상 수비가 중요하기도 했고 커리어 말년에 많이 까먹은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승리 기여도가 29.19에 달한다는 것을 통해 그의 가치가 타석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죠. 국가대표 유격수 계보를 잇는 선수인 만큼 그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1983에서 86 시즌 유격수 골든글러브 4연패를 비롯하여 통산 5개의 골든글러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를 제외하면 골든글러브 4연패에 성공한 유격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실력만큼 그의 인기도 남달랐는데요. 프로 첫 해인 1982 시즌을 제외하고 무려 10시즌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본인의 기량이 하락세였던 1992 시즌에도 선정된 것을 통해 당시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1990 시즌 LG 트윈스의 통산 첫 우승 당시 그도 함께하며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에는 3번 선발되었는데요. 1982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당시 나왔던 이른바 개구리 번트는 지금도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느라 한 시즌을 손해보았지만 팬들에게 더 강렬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었네요. 다만 리그 1위에 오른 횟수는 많지 않은데요. 득점과 도루에서 1위에 한 번씩 오른 것이 전부입니다.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유격수답게 2011년에 진행된 프로야구 30주년 레전드 올스타 베스트 10 투표에서 올스타 유격수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프로야구 40주년 레전드 올스타 40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1985 시즌 그는 50도루를 기록하며 도루왕을 차지했는데요. 이때 그가 기록한 50도루는 유격수로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를 대표하는 기록 중 하나가 바로 KBO 리그 최초로 선수와 감독 모두로 우승한 인물이라는 것인데요. 1990년 LG 트윈스의 우승 당시에는 선수로, 1998년 현대 유니콘스의 우승 당시에는 감독으로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감독으로 그가 받은 평가를 고려하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80년대를 대표하는 유격수답게 그도 많은 기록들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 도루는 2위에 올랐는데요. 1위가 누구였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비율 스탯 순위는 그리 높지 않았는데요. 유격수는 수비가 더 중요한 포지션이니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MBC 청룡 LG 트윈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통산 성적 순위도 높은데요. 여기서도 도루 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1980년대 유격수를 기준으로 보면 홈런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위에 올라 있는데요. 80년대 후반에 데뷔한 원조 홈런왕 장정호 선수의 포지션이 유격수가 아니었다면 그는 모든 부문에서 1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내내 25홈런이라고 하면 정말 적어 보이는데 그만큼 유격수들의 타격보다 수비가 중시되었기 때문이겠죠? 비율 스탯에서도 그는 최상위권에 자리했는데요. 이 중 2위에 오른 기록들 대부분은 장정훈 선수에게 밀려 2위로 내려앉은 기록들입니다. 이런 활약에도 그의 등번호 7번은 영구 결번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영구 결번에 대한 인식도 낮았던 데다가 통산 성적이 아쉬웠기 때문이겠죠? 은퇴 후 김재박 선수는 코치로 활동하다 현대 유니콘스의 감독 자리에 올랐는데요. 11시즌 동안 현대 유니콘스 선수단을 제위하면서 그는 팀을 4번이나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렸고 감독직에서 물러날 때까지만 해도 그도 KBO 리그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현대 유니콘스 감독직에서 물러난 직후 2007 시즌부터 그는 고향팀 LG 트윈스의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이때부터 LG 트윈스는 김재박 감독 본인이 언급했던 Down Team is Down, 이른바 DTD 이론의 예시가 되며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화려했던 그의 커리어에도 금이 가며 그도 2009 시즌 후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10 시즌부터는 KBO 경기 감독관으로 활동했지만 경기 감독관 시절에는 우천 취소를 남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2016 시즌 이후 경기 감독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현재까지도 야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박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2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득점과 도루에서 1위에 한 번씩 올랐기에 블랙잉크에서는 5점을 받으며 72위에 그쳤습니다. 상위권의 타자였지만 주요 부문에선 많은 점수를 받지 못해 그레잉크에선 73점을 받으며 55위에 올랐습니다. 누적 성적이 부족했던 탓에 명예전환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28점을 받으며 111위에 그쳤습니다. 수상 내역은 준수했지만 임팩트는 다소 부족했기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61점을 받으며 7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27.97을 기록하며 유격수 중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이름값에 비하면 통산 성적과 명예전환 통계 모두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가 프로에서 전성기를 보낼 시간이 짧았다는 점과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그의 수비 실력 그리고 인기를 고려하면 그의 명예전당 입성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재박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김재박 선수 다음으로 국가대표 유격수 계보를 이은 그라운드의 살구꽃 유중일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